저는 성동구에서 약 6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동갱신으로 계약을 유지해온 터라 올해도 똑같이 계약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임대차 기간도 아닌 어제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정입니다. 앞서 소개된 사연처럼 이유 없이 계약 해지당해 쫓겨나거나 권리금을 보장 안 해준다는 건물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하지만 어려워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앞서 우리가 사연을 함께 봤는데요. 이렇게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청을 한다면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계약 안 해주겠다 하는 경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행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는데요. 여기서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해서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권리를 총 10년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연 속 사장님 상황처럼 건물주가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현행 5% 임대료 인상 제한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지역별 보증금과 월세가 해당 기준 아래에 있어야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 요구를 막을 수 있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규정은 이 환산보증금 내 소상공인만이 적용을 받는데요. 사연과 같은 경우 만약 환산보증금 내 상가라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1년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황이며 5% 월세 인상 상한선을 주장하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가 3번 밀리는 등 차임이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다니 참 다행이네요. 월세 미납도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내용이 또 있을까요? 이외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보호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고 기존에 보호받지 못했던 전통시장의 영세한 상인들 또한 권리금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최근 재난 사태와 관련해서 임대료를 내려달라는 청구도 할 수가 있나요? 예, 2020년 9월 29일자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료를 감액해달라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내려달라는 청구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 매우 인색했으나 차임 감액 청구권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면서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네, 법까지 개정됐으니 훨씬 가능성이 올라갔네요. 임대료 감액 청구권은 또 어떻게 행사하나요? 임대인 측에게 요청을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는 명확한 기준, 즉 몇 퍼센트를 감액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임 감액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그리고 감액 청구액을
법리적 근거를 갖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으로는 권리금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사장님의 사연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고 변호사님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저는 서울 서초동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임대한 건물이 매매되면서 새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구했는데요. 하지만 건물주는 남은 임대차 기간 몇 개월만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거절했습니다. 덕분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 됐죠. 그럼 저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 네, 사연 속 사장님께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루션을 드리기 전에 먼저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효정 씨는 권리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어, 권리금이요? 일종의 좀 자릿세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때 지급받는 돈을 말합니다. 효정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릿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양도받게 되었는데 기존 임차인이 우리 가게는 장사도 잘 되고 단골 손님도 많으니까 앞으로 당신 들어와도 장사가 잘 될 것이니 권리금 내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형성되어 있는 돈을 말합니다. 네, 그런 것도 다 권리금에 포함되는군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안타깝게도 법이 없어서 건물주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 투자금이 크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권리금보호법이 법제화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건물주가 방해해서 권리금을 못 받게 됐다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네요. 예. 건물주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만약 건물주가 이를 위반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주가 중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를 해서 권리금을 못 받게 한다. 그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사연 속 사장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하지만 민사상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입증해서 돈을 받아낸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문의가 들어와서 진행한 사건을 쭉 보면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는 이유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임차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아서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과정을 증거로 모아서 이를 소송에서 입증한다면 충분히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 속 사장님과 더불어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분이라면 신규 임차인 주선부터 임대인 거절까지 모든 증거를 모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 않지만 증거를 잘 모은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참 다행이네요. 변호사님, 이렇게 권리금과 관련된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좋은 판례가 있을까요? 예, 물론이죠. 두 가지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2019년 7월 4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주가 확정적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표시한 경우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권리금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건물을 내가 사용하겠다,
또는 재건축할 예정이니 어느 누굴 데려와도 계약을 못 해준다 라고 한다면 권리금 소송이 바로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 5월 16일 임대차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기간에 관계없이 상가 임차인이라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10년 혹은 20년 넘게 장사를 했어도 권리금은 언제든 보호가 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데요. 만약 10년 넘게 장사를 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상황에 건물주가 계약 기간 끝났는데 왜 권리금 주장하느냐, 왜 권리금 받으려고 하느냐 라고 해도 임차인께서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판례들이네요. 대신 임차인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월세를 3기 연체, 즉 3번 이상 연체하신 경우에는 권리금 또한 온전히 회수할 수 없다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네, 소상공인들께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할 점이니까요.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까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과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두 가지 사항 모두 이 소상공인들이 알아두면 유리하고 마땅히 요구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 사업 번창하세요. 화이팅! 화이팅!